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단 8.2초입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남녀 500쌍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고작 8초 만에 남자의 뇌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8.2초의 반응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진짜 한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드는 과정에는 총 6단계의 심리 변화가 존재합니다. 이 단계를 모르면 남편의 행동을 오해하게 되고, 아들의 연애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손주의 사랑 이야기에 엉뚱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6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자료와 하버드대학교 사회심리학연구소의 분석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연애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결혼식 날 처음 얼굴을 보고 평생을 함께 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면 달라집니다. 남편이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게 되고, 아들이 왜 저 여자에게 빠졌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주가 첫사랑에 빠져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할 때 야단치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식이 우리 가족의 관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5째,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일상의 통합. 6째, 한 사람만을 향한 완전한 헌신. 이 6가지를 다 들으시면 남자라는 존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 함께 28분만 투자해보세요.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능적 각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분을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세요? 소개팅이었든 우연한 만남이었든 그날 남편분의 눈빛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마 평소와 달랐을 겁니다. 그게 바로 본능적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뇌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뇌 편도체라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장치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경보장치가 매력적인 여성을 봤을 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신경과학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 모든 반응이 8.2초 안에 일어납니다. 이건 남자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생각하기도 전에 손을 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남편분도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났던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말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국 에버딘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남자가 매력을 느끼는 여성을 볼 때 동공이 평균 45% 커진다고 합니다. 10명 중 10명 전부 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 반응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눈빛을 보면 마음을 안다고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가 이미 과학보다 앞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유독 눈을 못 마주치거나 반대로 눈을 떼지 못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그 2가지 반응 모두 본능적 각성의 증거입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건 너무 강한 감정에 압도된 것이고, 눈을 떼지 못하는 건 뇌가 이 사람을 더 파악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뇌과학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매력적인 이성을 봤을 때 뇌의 보상중추가 활성화되면서 이 사람을 더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본능적 각성은 시작일 뿐이에요. 8.2초 만에 끌림이 시작되지만 이 끌림이 진짜 감정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2번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2번째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그 끌림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2번째 단계는 편안함의 형성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수십 년을 함께 살며 느끼는 편안함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연애 초기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린 뒤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 여자 곁에 있으면 편한가 아닌가입니다. 비슷한 것에 웃고 같은 이야기에 공감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은 쉽게 말하면 기쁨의 물질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나오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미국 럿거스 대학교의 인류학자 헬렌 피셔 교수가 2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남자의 뇌를 촬영했더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뇌한테는 맛있는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회학자 아이라 라이스 교수는 이 과정을 라포 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포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잘 아는 바로 그 정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정이라는 게 사실은 뇌과학으로도 설명이 되는 아주 정밀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물만 있잖아요. 거기에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맛이 우러나오죠? 편안함의 형성도 똑같습니다. 하나하나의 공감과 웃음이 재료처럼 쌓이면서 어느 순간 깊은 정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 남자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 그냥 왠지 이 여자를 또 만나고 싶고 이 사람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감각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남편분도 연애 시절에 이유 없이 자꾸 전화하고 핑계를 만들어서 만나려고 했던 적 있으셨죠? 그게 바로 도파민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안함이 충분히 쌓이면 남자 내면에서 이전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개방입니다. 이 단계부터가 남자가 진짜 여자에게 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라는 존재가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 세대 남자들은 특히 그랬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울면 안 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강해야 한다고요. 그런 남자가 한 여자 앞에서 가면을 벗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 인정하기 싫었던 두려움,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 이런 것들을 꺼내놓는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이건 이 여자는 나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민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자기 개방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뇌의 옥시토신 분비량이 평균 47% 증가했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쉽게 말하면 신뢰와 유대감의 물질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안았을 때 나오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와 같은 화학 반응이 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이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부인에게 한 번도 자기 속마음을 말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군에서 고생한 이야기, 사업 실패의 두려움, 아버지로서의 부담감, 전부 혼자 삼켰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큰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말했대요. 여보 없으면 나 어떻게 하느냐고요? 부인이 그랬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남편을 만난 것 같다고요. 자기 개방이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한 번 열린 마음의 문은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남자분들 중에 평생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게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던 겁니다. 자기 개방은 꼭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아플 때 밤새 옆을 지키는 것,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가져다 주는 것,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 앞에서 웃는 것, 이 모든 행동이 자기 개방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3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본능적 각성에서 시작해서 편안함이 쌓이고 마침내 가면을 벗는 자기 개방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사랑이 참 아름다운 과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남자들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남자들이 감정이 깊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연락이 뜸해지고 이유 없이 차가워지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좋아하면 더 다가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4번째 단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과 충돌입니다. 이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이 상처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남자들 중에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는데 오히려 피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어도 괜찮은 건가? 이 사람 없으면 살 수 없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남자 특유의 회피 반응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이 시기에 남자의 몸 안에서는 실제로 호르몬 충돌이 벌어집니다. 초기의 흥분과 적극성을 만들었던 테스토스테론이 애착과 결속을 만드는 옥시토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상태예요.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엑셀이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브레이크입니다. 2개를 동시에 밟으니까 차가 부르르 떨리는 것처럼 남자의 행동도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남자가 좋아하면 오히려 못되게 군다고요. 그게 바로 이 4번째 단계를 겪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50년 전 남편분과 연애하실 때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매일 찾아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분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었대요. 그 여자가 너무 좋은데 내가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좋아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이 갈등의 시기에 여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집착하면 남자는 더 멀어져요. 반대로 차분하게 기다려주면 남자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용기를 내게 됩니다. 박순자 씨 남편분도 결국 돌아왔고 50년을 해로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 말이 연애에서도 통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번째 단계는 결혼 후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있으시죠? 대한가정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63%가 감정적 부담이 커질 때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곧 물 한 잔 들고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4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본능적 각성, 편안함의 형성, 자기 개방, 내면의 갈등, 여기까지가 사랑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는 구간이에요. 이 4단계를 무사히 통과한 남자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말이에요. 5번째 단계는 일상의 통합입니다.
이 단계에 접어든 남자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삶, 나의 계획, 나의 시간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에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작은 물건을 살 때도 그 여자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가 있습니다. 말 속에서 나라는 단어가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나 여행 갈 건데가 우리 여행 가자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연구팀이 연인 3,000쌍을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커플이 나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가 2.3배 높았고 이별 확률은 58% 낮았습니다. 단어 하나가 관계의 질을 이렇게까지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분은 어떠세요? 평소에 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남편이라면 이미 이 5번째 단계를 완전히 통과한 분입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았다는 증거예요. 이 단계에서 남자의 뇌 안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물질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연애 초기의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깊은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맑은 하늘처럼요. 또 다른 신호도 있습니다. 이 단계의 남자는 여자의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장인 장모님 생신을 본인이 먼저 챙기고 처남이나 처제의 고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가족까지 품었다는 건 그 여자를 자기 삶의 일부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70세 최명자 씨 남편분이 그러셨대요. 결혼하고 나서 매년 설날이면 처가에 먼저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 집안 어르신들보다 아내 쪽 어르신들을 먼저 챙겼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우리 집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대답했답니다. 이게 바로 일상의 통합이 완성된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 안정 속에서 남자는 마지막 6번째 단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이해하면 진짜 여자한테 완전히 반한 남자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완전한 헌신과 영속적 애착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남자는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한때는 여러 관계를 비교하고 저울질하던 남자가 한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성을 의식하던 본능이 자연스럽게 꺼지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화학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미국 예모리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동물인 프레리 들쥐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 번 짝을 정한 수컷의 뇌에서 바소프레신이라는 물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바소프레신은 쉽게 말하면 헌신의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활성화되면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놀라운 건 사람의 뇌에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남자의 행동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여자가 별 생각 없이 흘린 말 하나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한 달 전에 저 가게빵이 맛있어 보이더라 하고 지나가듯 한 말을 기억했다가 어느 날 그 빵을 사다 줍니다. 둘째, 여자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채고 챙깁니다. 표정만 보고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지 하고 물어봅니다. 셋째, 자신이 잘못했을 때 주저없이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수원에 사시는 75세 김영숙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55년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떠다 주는 거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여보가 목마를까봐 그런다고 했대요. 55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게 완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 한 잔, 병원에 함께 가자는 말, 추울 때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손길. 이 모든 것이 6번째 단계에 도달한 남자의 언어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8세 한동수 씨의 이야기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내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요양원에 모시라고 권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못 알아볼 수는 있어도 내가 이 사람 손을 놓을 수는 없다고요. 이게 완전한 헌신입니다. 조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뇌를 촬영했더니 신혼부부와 동일한 사랑의 뇌 활성화 패턴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뇌의 깊은 곳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대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여전히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6단계가 모든 남자에게 순서대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는 3번째 단계인 자기 개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는 4번째 단계인 내면의 갈등을 반복적으로 오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3번째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6번째 단계인데 밖으로는 아직 3번째 단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78%가 사랑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 마음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봐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심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연애하실 때 이 지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들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갑자기 안 하면 4번째 단계를 겪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가 차가워졌다고 속상해하면 그 남자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겁이 나서 그러는 거일 수 있다고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계를 알면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가족 안에서 사랑의 통역사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요즘 이상하다고 걱정하면 괜찮다. 그 아이가 원래 좋아하면 그런다고 안심시켜줄 수 있어요. 사위가 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이미 6번째 단계구나 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오늘 배운 과학이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연애 상담사가 되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우리 경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6단계입니다. 첫 번째, 8.2초 만에 일어나는 본능적 각성. 눈으로 시작되는 끌림입니다. 두 번째, 편안함의 형성. 함께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세 번째, 자기 개방.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내면의 갈등. 좋아할수록 두려워지는 남자 특유의 회피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 일상의 통합. 나라는 말이 우리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여섯 번째, 완전한 헌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는 영속적 애착입니다. 이 6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남자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남자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오히려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의 작은 행동이 진짜 사랑의 증거입니다.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것, 표정만 보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 비가 올 때 우산을 챙겨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의 사랑은 꽃다발이 아니라 물 한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묵묵한 행동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남편분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저녁 한마디 해주세요. 여보 덕분에 참 행복하다고요. 우리 세대 남자들은 그 한마디에 또 힘을 내서 내일도 물 한 잔을 떠다 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자녀 연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